무드살라님, 네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가입 가능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일명 이제 푸른 씨앗 제도에 그쵸, 대해서 푸른 알아봤잖아요. 씨앗. 예, 예. 네네. 그런데 제도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실제로 그러면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의 생각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좀 대형 사업장이 되신 분들 대상으로 한 조사는 꽤 있었어, 지금까지. 근데 이제 3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직급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한 거는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봐서 새로운 게 좀 있었거든요. 이번 설문조사도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 보니까 퇴직금 제도나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푸른 씨앗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푸른 씨앗 제도에 대한 전문가분을 또 모셨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백두산 선임 매니저님 다시 모셨습니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간단하게 이제 뭐 설문조사 했으니까 이번 조사 개요부터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면 이번 설문조사를 하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퇴직금 제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 그리고 최근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이제 푸른 씨앗, 이렇게 과거와 이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되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30인 이하 중소기업 이제 좀 작은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은퇴한 후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또 퇴직급여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과연 그들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기업체의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했었고, 그리고 일부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30인 이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제도로 76%가량이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일 텐데 그 나머지 중에서도 대부분이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 제도에 도입되어 있는 사업장 근로자 1000명,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1000명, 이렇게 2000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30인 이하 기업 근로자 2000명인데 그중에 퇴직연금 가입 안 한 사람 1000명, 그 다음에 DC형 퇴직연금 가입한 사람 1000명 대상으로 좀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네. 앞서 이제 전체적으로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 한 76%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분들 생각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급여 수령이 이제 보통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위협 받을 수 있잖아요. 못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좀 우려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퇴직금 체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퇴직금 체불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는 답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36.6%. 반대로 나머지 3분의 1이 퇴직금 체불에 대한 우려가 있다. 못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질문을 드렸던 게 퇴직금을 외부에 위탁해서 퇴직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던 결과 이제 해당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82%가량으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거는 큰 우려 없다고 답하신 분들도 이게 긍정적으로 하신 분이 꽤 많으신 거네요. 그렇죠. 기왕이면은 뭐 체불 우려가 없지만 제도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또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벨트를 메고 가는 거니까. 백수 선생님, 30인 이하 중소기업 임직원분들 좀 많이 좀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퇴직금 체불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존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의 변화를 원하는 근로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퇴직연금 도입한 사업장도 DC형 사업장이 많고 푸른 씨앗 제도 같은 경우들도 운영에서 성과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좀 달라지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퇴직급여가 운영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말씀하셨던 DC형 퇴직연금이랑 푸른 씨앗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재원을 운용을 해서 발생한 운용 성과도 퇴직급여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퇴직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근로자의 근속연수랑 퇴직 시기 즈음의 어떤 평균 임금의 그렇죠. 이제 퇴직급여 재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 도입되어 있는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이나 푸른 씨앗처럼
퇴직급여 재원을 운용을 해서 운용 성과가 발생하면 그것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83.2%가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퇴직급여 운용이 무조건 성공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운용을 통해서 퇴직급여 금액을 높일 어떤 의지가 있다. 이 정도로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DC형처럼 스스로 막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푸른 씨앗처럼 전문가한테서 맡겨서 운영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선호도는 좀 어떻게 나타나나요? 일단 아까 전에 83.2%가 이제 운용 성과가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83.2% 이제 1000명이랑 대조를 해보면 832명이 되겠죠. 그 832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퇴직급여 재원을 누가 운영하느냐, 직접 운영을 선호하는 경우는 21.5%에 불과했고요. 전문 운용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했던 비중이 64.3%를 차지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 1000명에 대해서 네. 물었을 때 네. 이렇게 났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한테 1000명에게도 물어봤거든요. 질문 자체를 조금 다르게 했는데 만약에 퇴직연금 운용을 전문 운용기관에 위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답변이 44.6%,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반면에 이제 싫다, 전혀 싫다 이렇게 답변한 부정적인 답변이 12.1%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가 운영해 주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편인데 네. 이런 선호가 나타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지난 영상에서 DC 가입자분들이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하고 또 그로 인해 실질적인 노후 준비가 잘 못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전문가가 대신해서 잘 운용해 주는 것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다 마찬가지지만 뭐 전문적으로 운영해 본 경험이나 역량이나 뭐 시간이 충분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서 이거 좀 진짜 전문가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기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DC형 가입자인 경우에는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 하는 비중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운용하고 싶지만 사실상 또 뭐 잘 모르고 상품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원리금 보장 상품 맡겨두지 이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 또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할 때 또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뭘 어려워하는지, 그것도 이제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게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면서 기대하는 목표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실제 운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래서 희망하고 있는 연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 저희가 또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응답이 3% 초과 5% 이하였습니다. 한 38.8%가 선택을 했는데 요 결과로 봤을 때는 사실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좀 목표로 희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 다음에 투자 성향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답변이 이제 안정추구형 한 30% 중후반대 비중을 차지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3% 초과 5% 이하의 희망 수익률과 비율이 비슷한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실제 근로자들의 투자 성향 자체는 원리금 보장 상품보다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손실 위험의 우려는 있지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상당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3에서 5%가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3% 정도면 지금 정기예금 가입에도 어느 정도 충분하죠. 달성할 수 있는데 네네네. 이 5%는 다른 문제거든요. 네네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2% 차이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기금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플러스 알파에서 투자 상품들을 좀 해야지 그 정도 수익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투자 입장에서 어떤 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보장 상품을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투자 정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 애로사항 같은 것도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네. 아까 질문을 주셨었는데 그 결과 투자 정보 및 지식이 부족하다 답변이 46.9%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가 17.4%였고 상품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17%를 차지했습니다. 그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는 상태에서 상품 숫자만 많다 보니까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 선택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고, 또 문제는 또 일하다 보면
꼭 주가 올라가는 날 이런 날 사야 되는데 그때 출장 가 있고 회사에서 일 시키고 업무에 바쁘다 보면 주가는 다 올라가 있고 네.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시간도 부족하고 상품도 많고 정보도 부족하고 이거는 뭐 이 중소사업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같이 경험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그러니까 푸른씨앗에 관한 설문도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푸른씨앗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문조사하기 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그 부분도 좀 조사한 게 있나요? 저희가 인지도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푸른 씨앗 제도를 알고 있다라고 답변한 비중이 20%를 넘었습니다. 사실 푸른 씨앗이 시행된 게 1년 남짓 되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했을 때 20% 정도가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 보면은 푸른 씨앗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원 규모 관계없이 조사를 했으면 인지도가 이보다 좀 더 낮게 나왔을 것 같은데 30인 이하 이분들은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당사자니까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는데 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알지 못하는 분이 꽤 많을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에 대해서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당연히 했습니다. 설문조사. 네, 간단하게 푸른씨앗이 뭐다라는 설명을 하고 이제 설문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또 한번 보면 좋겠네요. 요거는 백두산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푸른씨앗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만 푸른씨앗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금을 납입을 하시면 이를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하고 운영해서 근로자 퇴직하실 때에 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 기금제도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재정 지원, 그리고 수수료 면제 혜택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는 제도이고, 또한 근로복지공단과 자산운용의 전담기관이 퇴직금을 알아서 운용해 드리기 때문에 근로자분들께서는 크게 퇴직금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간편하게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담은 이제 설문문을 설문조사할 때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응답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푸른 씨앗 제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로 긍정적인 반응이 83.8%였고요.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73.2%가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70에서 80% 정도는 이제 푸른 씨앗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네. 괜찮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푸른 씨앗 제도를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제 DC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그렇다면 좋다라고 답변을 했던 게 80%였는데요. 이제 기존의 DC형 퇴직연금 근로자에 대해서 푸른 씨앗에 대해 호감도를 물어봤을 때 73.2%가 긍정적이었잖아요. 10%포인트 정도가 이거 병행하는 거면 푸른 씨앗 도입해도 좋겠다, 이렇게 좀 인식이 바뀐 것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진짜 푸른 씨앗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어때요, 반응이? 설명회를 진행하다 보면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께서 제도의 내용을 들어보시고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기업의 대표자분들도 많으셨고요. 사실 작년까지는 이제 사업주 분들을 위한 이제 주로 혜택이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근로자분들께서 도입을 하면 이제 대표자분들만 좋은 거고 내 적립금을 이제 운용기관에 맡기면 원금 보장되는 거야? 뭐 이런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올해 이제 가입자 재정이 이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입자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해주고 계십니다. 회사 말고 나한테 뭐가 있어? 그랬더니 10% 네. 더 지원해준다. 그러면 수익률 10% 정도 더 받는 거니까 그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직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른 씨앗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또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유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 물어본 결과 퇴직급여의 수급권이 보장되는 것 때문에 선택을 했다가 이제
54.7%였고요. 저희가 푸른씨앗 제도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2023년도에 포트폴리오가 어땠고 운용 성과가 어땠고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이 정도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던 분이 15.8%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및 전문기관의 신뢰성을 보고 답변을 해주신 분이 15.3%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로 보시면은 운용 위탁의 편리성, 이제 대신 운용을 해주니까 이 편리성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해 주신 분이 29.9%,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률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23%, 정부 및 운용기관의 신뢰 때문에 선택하신 분이 18.4%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푸른씨앗 가입했을 때 받는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도 넣어놨거든요. 그 결과 16.5%씩 선택을 받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또 부정적인 생각 갖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견 제시하는 분들은 어떤 걸 좀 힘들어했나요? 퇴직금 제도 도입되어 있는 이 중소기업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운용 손실에 대한 우려가 29.6%였고요. 그리고 제도 변경의 번거로움이 27.2%였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제도 변경의 번거로움이 29.5%였고요. 직접 하는 게 좋다라고 선택하신 분이 19%였고, 근데 이유도 없이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냥 부정적이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몰라서 28.4%. 네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퇴직연금 미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DC형 가입자는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또 바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은데 백두산 선생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오해를 풀어주시는 게 또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근로복지공단과 자산운용 전담기관은 작년부터 푸른씨앗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설명회를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제도의 도입 취지나 운영 구조, 그리고 운용 방법, 사업주와 가입자 혜택 등 제도 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 그래서 원금 보장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셔서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푸른씨앗은 은행 예금처럼 확정된 금리를 제공하지는 않고 운용 성과에 연동되는 실적 배당형 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원금 보장 됩니다 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금 보장형 상품이라 하더라도 약정된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 수익률이 과연 실제로도 플러스 수익률이 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체계적인 운용과 관리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씨앗은 이제 제도 도입 취지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지원인 만큼 그 목표에 맞게 국내외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 대부분이 이제 국고채 형태로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또 우량 주식 자산에도 일부 투자함으로써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노사정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안 해본 사람 입장에 이것도 헷갈리거든요. 이게 복잡하다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해보면 어떤가요? 푸른씨앗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편리한 가입 절차인데요.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그리고 규약 작성 및 신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규약 수리 및 통보, 또 나아가서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계약서 작성 등 절차가 이제 매우 복잡한데 반해서 푸른씨앗은 근로자 동의와 가입 신청서 제출로서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대면 가입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직접 활용을 해보시면 정말 쉽고 간편하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가입이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전국에 63개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운용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운용하면서 수익률은 어땠고 또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제도 시행 초기여서 레코드가 많이 쌓이진 않았지만 기금 수익률은 작년 한 해 동안 6.97%를 기록을 했고요. 또 2022년 9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9.49% 수준의 누적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푸른씨앗 초기 5년 중장기 목표 수익률을 연 4.4%로 잡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산 배분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표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금금리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은 투자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푸른씨앗은 글로벌 분산 투자를 통해 종목 선택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개의 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진 자산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꾸준히 유입되는 자금을 바탕으로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이를 통해 마켓 타이밍의 한계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채권을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손실 가능성, 수익률 변동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 자산 배분안에 대한 백테스팅을 실시해 본 결과 자산 배분안대로 5년 동안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면 원금 손실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또 연평균 5.1%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퇴직급여는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전체적으로 30 이하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푸른씨앗 제도에 대한 인식, 인지도 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해봤고 그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 전체적인 설문 결과를 이제 쭉 접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백두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마디 총평해 주신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이 퇴직급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우려가 이제 공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에 좀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관리가 어려우신 가입자분들께서는 푸른씨앗에 가입하시고 전문가에 의한 수익률 관리를 통해 좀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제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백두산 선임님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